엄마 아빠가 이것에 열광하는 이유 1주짜리 육아휴직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나온 게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경영자 또는 조직 생활에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1주 단위 육아휴직이 열립니다. 8월 20일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예고가 아니라 이제 시행입니다. 8월 19일까지 저와 여러분들 취업규칙상에 혹은 인사규정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내용이 뭐냐? 핵심 4줄 말씀드리죠. 1번, 8월 20일자로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그날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 1회예요. 자녀 1명당 연 1회, 일주일 또는 2주일 쉴 수 있습니다. 휴직이에요.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건 아니에요. 휴직이니까. 그러나 줘야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당일날 신청 가능해요. 요게 예전에는요 연차 신청이었어요. 연차 신청이고 죄송한데요 이러면 아니 지금 일 있는데 연차는 어떻게, 연차는 상호 조율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청은요 거의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12세 미만이에요. 기간은 초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아빠 엄마가 당일날 아침에 대표님 아니 지금 유치원이 오늘 갑자기 쉰다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거 휴가 신청 거부 못합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그 다음에 질병 사고 입원하는 경우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 오늘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러 나갔는데 아니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지금 찌어가지고 입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제가 그 육아휴직 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요거 거절 못합니다. 거절 못합니다. 당일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감염병 격리 등교 중지 요거는 뭐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일날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게 뭐예요?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오는 거고 아이가 사흘 이상 아픈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연차로 이거를 썼죠. 연차가 떨어지면 무급으로 빠져나가거나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근데 할머니 없다. 그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 변화가 1주 혹은 2주 단위의 급여가 딱 붙은 거예요. 연차를 쓰던 자리를 육아휴직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사실상 무급휴가, 그 육아휴직 기간 내에 무급휴가 1년 반이니까 그거 다 써버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무급 휴직이죠. 무급 일주일 단위의 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회사는 그거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 게 있어요 또. 자,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경영자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정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남자 쪽 직원이 크게 바뀌어요. 첫 번째,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도. 유산, 조산 위험 이게 있다. 그러면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도 사용 가능하고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두 번째,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그리고 기존의 10일에서 20일입니다. 남자도 배우자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남자도 20일이 출산 휴가예요. 남자도 출산 휴가를 다녀오는. 야, 참 그렇죠? 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둘째가 임신 중독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6kg로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죠? 이게 이제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휴가를 하루 썼습니다. 하루. 하루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곳과 제 둘째 딸아이가 태어난 곳은 그 버스로 한 3시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게 좀 하루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죠. 본부장님에게. 이런 상황인데 하루 더 이렇게 말도 못 꺼냈어요. 언제 와요? 내일 새벽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 이야기. 아가! 나는 애 낳고 다음날 밥 맸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배우자, 아내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남편도 20일,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전 120일, 그 사이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냐?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그 공백을 함께 메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그 정도 갖춰져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이게 과제예요. 항상 법과 제도는 약간 빨리 가버려요. 그럼 거기에 몸을 맞추려고 막 하면서 경쟁력이 생겨요. 늘 우리 중소기업 현실이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 인력을 못 구해서 이게 거부 사유였어요. 이게 대안이 있어야지. 좀 더 해주고 가. 이게 이제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빠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됩니다. 남는 사유는 근속 6개월 미만 그리고 업무 성격상 곤란하거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책임자인데 다른 보안 책임자가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요거 빼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빠도 임신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지원을 좀 해주죠. 요거 좀 버텨내라고 지원해줍니다. 죽어라 하는 건 아니니까 급여와 지원금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 원 받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거고요. 일주일을 쉬면 어떻게 되냐? 월 상한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줍니다. 통상임금의 100%! 다만 월 상한은 250만 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출산기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뭐 30대가 많겠죠. 중소기업 30대의 급여에서 월 실제로 통장에 또 찍히는 돈이 250만 원 되려면 한 3,400만 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 연봉 3,400만 원 정도를 통상임금이다. 평균 임금으로 치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육아휴직을 쉬어도 내가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다. 게다가 출퇴근 안 하고 점심값 밖에서 안 사 먹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다.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58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회사 부담은 0원입니다. 회사는 휴직이니까 휴가가 아니라 휴직이기 때문에 돈 주는 건 없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엿새 뒤입니다. 8월 19일까지 신청서 양식 처리 기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주는 사람 잘 못 뽑아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아니라 업무 분담 트랙을 좀 설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8일은 더 커요. 사람을 못 구해서가 거부 사유에서 빠집니다. 빠질 것을 전제로 짜두면 사고가 아닙니다. 준비된 회사에서는 제도가 비용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1주짜리 휴가휴직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육아기, 휴가, 휴직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구조에 맞게끔 사회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기업의 이 경쟁력이 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요거 잘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